대구노위 박혜근 씨의 대구노위 서현교의 김요섭 씨의 사인에 대한 상소권입니다. 공소권이 없음과 같이 건진권이 없음으로 기각한다. 저기요, 잠깐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까지 일단 받겠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 워낙 솔직히 1년 동안 임원회를 거의 안 빠지고 이렇게 임원회를 갔지만 제가 이거 발언권 좀 얻겠습니다. 발언 허락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이게 전화도 오고 로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사회법을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판국 보고를 받을 때 재판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우리 변호사님, 우리 최덕신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고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덕신 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이게 재판국장님과 조금 많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제 동의는 받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변호사님의 정식 좀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최덕신 장로님 말씀 좀 나오셔서 정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중노회 총대 최덕신 장로입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총대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안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판결에 기초가 된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고 다만 인터넷상으로 유튜브상으로 양쪽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교회 집사 9명이 담임 목사, 위임 목사입니다. 박혜근에 대해서 대구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죄상은 예배모범 위반, 학자금 부당 수령, 7계명 관련 고소건 등이었는데 대구노회 재판국은 심리 후에 2019년 4월 12일 박혜근 목사에 대해서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박혜근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심리 결과 2019년 9월 23일 제7계명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다만 7계명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건덕상의 이유로만 원심보다는 현저히 가벼운 정직 10개월로 변경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판결과는 별도로 서현교회 장로들이 낸 앞선 고소장이 있었는데 위 집사들이 고소하여 첫 번째 대구노회 재판국에서 선고된 무기정직 수찬정지 판결 3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에 장로들이 고소한 건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한 죄상으로 면직 제명 및 출교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총대님들이 보고받으시는 재판국 보고는 바로 노회에서 면직 제명 및 출교된 장로들의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면직 출교 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박혜근 목사는 상소를 하였고 오늘 보고에서 재판국은 기각의 근거로 공소권 없다, 건진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박혜근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면직 판결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한 재판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 재판국이 심리 및 판결하기 3개월 전인 2019년 4월 12일 대구노회에서 먼저 진행된 재판국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재판국의 죄상은 선행 재판국 판결에 이미 기판력이 미치는 기판력 이론에 따라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원심 재판이 작년 총회 재판국에서 뒤집어졌고 두 번째 재판의 죄상은
첫 재판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다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미 이루어진 재판과 동일한 사건이라면 이를 다시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엽적인 부분에 다소 표현이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형사법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라면 같은 사건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 원칙이고, 고소고발인이 비록 다르지만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을 다시 재판한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박혜근 목사가 타교단 목사라는 사유는 그 사유의 당 부당을 떠나서 본건과는 다른 별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중 판결에 대한 상소가 진행되었고, 이 상소에 대해서 본 재판국은 박혜근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아니므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유, 즉 본교단 목사 회원이 아니라는 사유를 근거로 총회재판국은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입니다. 박혜근 목사가 본교단의 목사가 아니라는 사유는 고소 사유로 적시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실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별건의 사유로 본건의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세상법에도 별건 압수, 별건 처벌은 불법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게다가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는 타교단 목사라는 것을 기각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혜근 목사 측은 80일의 총회 결의에 의해서 자신이 이미 본교단 목사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80일의 총회 결의로 본교단과 미주대회 소속 동북노회 간 목사 신분을 보장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만일 재판국이 박 목사가 우리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본건 재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다면, 먼저 80일의 총회에서 결의된 본교단과 미주대회 소속 동북노회 간 목사 신분을 보장한다는 관련 결의가 당연 무효임을 선제적으로 심리했어야 합니다. 본교단 소속 목사인지 여부는 본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쟁점으로 이 재판국이 아니라 다른 청원이나 고소장 진정서가 올라오면 그때 새로운 사건으로 심리해야 할 사안이지, 장로님 다 끝나가죠? 예, 1심 재판만 두 번째 재판을 받아서 상소한 박혜근의 상소 사건을 기각하는 사유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또 공소권 없음이라는 주문 자체가 교단 헌법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아니라 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총회 재판국은 응당 철저한 실체 심리를 통해서 상소의 이유가 전혀 없다면 상소를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리상 문제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총회헌법 권징 141조에 따라서 이걸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총회에서 판결로 보고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자, 거기는 뭐 있으시니까 저에게 좀 발언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이면 제가 내려가겠는데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판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저 양반이 지금 박혜근 변호사입니까? 네, 저희 교회에 현직 검사장도 계시고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들 많이 있지만 변호사, 그분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우리 총회원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다른 건 제가 모릅니다. 뭐 공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우리 김정준 전 총회장 계시지만 임원회에서 박혜근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재판을 했다고 하면 결국 저는 정말 이번 총회 전에 우리 총회장님이 아시지만 저의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하면서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제가 이 피의자가 되어서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판국장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왜냐하면 이 필요해서요. 존경하시는 우리 총대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자, 우리 재판국장님, 국장님
신상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냐면- 아직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채용을 하시면 채용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재판국을 열어서 다시 특별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제안만 하고, 총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국장님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총대 여러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국 의원은 하지 마시고요. 자, 나오시죠, 우리 유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또 목포 선호에 얘기를 나오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북 남로의 유태영 목사입니다. 재판국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릴 만큼. 여러분, 우리 총회장님께서 피소 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국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동기, 또 법적인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만큼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교단 재판국원들이 부족할지라도,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총회 안에서 재판국원들이 보고를 하고 총대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판국장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셔서 보고하게 된 동기나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허락을 하셔서 법률 자문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위촉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중로에 속한 우리 이 배 목사님과 같은 도의 총대이십니다. 그래서 모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국장님 혹시 말씀을 하시더라도 법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떤 그 신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